2025년 겨울 일본 나가노현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 극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당연히 일본을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일본은 한국의 도움을 당연시 여기면서도 동시에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복잡한 감정을 밝혔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는 걸까요? 역사의 상처와 인간애가 불타오르는 이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본 나가노에 도착했던 그날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요. 2025년 2월이었고 이 조용한 산골 마을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는 소문을 들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온 재난관리 전문가 테데어스 크레인이라고 해요. 그때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사로잡은 건 고요함이었어요. 좁은 골목길 사이로 바람이 쌩쌩 불어오고 두꺼운 눈이 눈앞에 모든 것을 덮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자연의 거대한 리셋 버튼을 눌렀다는 듯 세상이 순백으로 변해 있었어요. 볼에 차가운 눈보라가 쏟아지는 듯 느껴졌고 깊은 눈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무거워졌어요. 마을은 얼어붙은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어요. 경사진 지붕을 가진 작은 집들이 눈담요에 쌓여 숨어 있었고 한때 싱그러운 잎사귀로 가득했던 나무들은 이제 얼음에 쌓여 쭉쭉 서 있었어요. 마을의 모든 구석구석이 반짝이는 겨울 원더랜드로 변해버렸는데 그 모습은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무섭기도 했어요. 저도 한참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어떻게 평소에 분주했던 이곳이 이렇게 고요하고 정지된 모습이 된 걸까요?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평가하러 여기 오게 되었어요. 자연재해가 단 몇 시간 만에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중심 도로를 걸으며 저는 폭풍우 속에서도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작은 조짐들을 봤어요. 한 작은 가게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가게 안에는 수리가 덜 끝난 상태의 모습들이 보였어요. 여러 겹의 옷으로 몸을 감싼 주인께서 밖에 쌓인 많은 눈을 치우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그분의 눈빛이 잠시 제 눈과 마주쳤는데 걱정과 단호한 의지가 엿보였어요. 볼수록 자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폭풍은 마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했지만 동시에 모두에게 꺼지지 않는 회복의 불씨를 남겨주었어요.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도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 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약속처럼 보였어요. 저는 걸음을 계속하면서 곧 마을회관 앞에 모여있는 지방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낮은 목소리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매뉴얼과 지침서를 꽉 쥐고 있으면서도 실시간 위기 상황 속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응급 상황 대응 방식이 저와는 달랐다는 걸 느꼈어요. 저처럼 융통성을 중시하며 새로운 문제에 빠르게 적응하려는 반면 그분들은 규칙을 철저하게 따르는데 더 편안함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재난관리가 계획과 기민한 판단에 조화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신중한 계획과 인간적인 배려가 어우러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어요. 때로는 엄격한 규칙이 오히려 사람들을 제약할 때가 있다는 걸 저도 마음속 깊이 느꼈어요. 저는 발걸음을 옮기며 눈 밟는 소리와 함께 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전 임무에서 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일어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때의 희망이 지금도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얼어붙은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는 따스함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마을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좁은 골목에서 한 장면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바람에 맞서며 두터운 눈더미를 헤치고 길을 만들려 애쓰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추위에도 불구하고 서로 웃으며 격려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저는 폭풍이 혼란과 고립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사람들 안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끌어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한국 구조대의 명성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신속하고 세심하게 행동하는 능력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일본의 여러 관계자들이 외국의 도움을 경계했었어요. 그분들은 아무리 엄격한 방법이라도 자신들의 방식이 충분하다고 믿으셨었어요. 저 역시 처음엔 의구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새로운 접근이 바로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상황을 더 자세히 살피기로 결심했어요. 노트를 꺼내어 관찰한 것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집들에 쌓인 눈,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담긴 의지를 모두 기록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다른 이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제가 글을 쓰고 있을 때 눈으로 덮인 벽 뒤에서 다정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두툼한 목도리와 모자로 몸을 감싼 한 할머님이 따스한 미소로 인사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분이 사토 부인이라고 소개받았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큰 힘이 느껴졌어요. 부인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유구한 전통과 견뎌내는 힘을 자랑스러워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조께서 자연의 도전에 용감히 맞서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누구나 어려운 시기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고 그 이야기들이 힘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오후 내내 저는 사토 부인과 몇몇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들은 예전 겨울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셨어요. 가장 추운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속엔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저는 새삼 느꼈어요. 멀리서도 한국 구조대에 도움이 올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의심했던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새로운 종류의 지원이 곧 도착할 거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구호활동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한 젊은 남성은 가족과 함께 식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계셨고 한 어머니는 겁먹은 아이를 달래주고 계셨어요. 하루의 고단함이 얼굴에 배어 있었지만 눈빛 속엔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연의 힘 앞에서는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하늘은 짙은 파란색으로 변했고 기온은 더욱 떨어졌어요. 저는 작은 커뮤니티 홀에 들어가 잠시 피난처를 찾았어요.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대화와 불타는 모닥불 소리가 가득했어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앉았어요. 바로 이런 순간에 서로 이어지고 이야기와 격려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날 밤 작은 차가운 방에 누워있을 때 저는 지금껏 배운 수많은 교훈들을 곱씹었어요. 재난 현장을 예상하며 도착했지만 제가 만난 것은 회복력 있고 다정한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였어요. 앞으로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함께라면 폭풍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이 마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나는 모든 분들로부터 배운 점들을 잊지 않고 도울 거예요. 또한 저는 친절과 신속한 행동이 생명을 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했어요. 한국 구조대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떠올리며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이들도 언젠가는 유연함과 따뜻한 마음의 가치를 알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때로는 첫인상이 최종적인 진실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직접 보고 고통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진짜 이해할 수 있음을 느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바깥의 바람소리를 들으며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폭풍은 여전히 거세었지만 제 안에는 점점 단호한 결심이 커져갔어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힘들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춥고 험난해도 서로 아끼는 마음에는 언제나 따스함이 있다는 생각을 다시 새겼어요. 이것은 저의 나가노에서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도와드리러 배우러 그리고 인간의 회복력이라는 힘을 직접 목격하러 이곳에 왔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은 언제나 타오른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으며 매 순간이 다리 역할을 한다고 믿었어요. 문화와 사고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마음을 잇는 다리 말이에요. 긴 밤의 고요한 순간 속에서 저는 얼어붙은 마을이 단순한 절망의 현장이 아니라 희망과 자비 그리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약속이 그려질 수 있는 캠퍼스임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세부 사항과 얼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잊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며 잠에 들었어요. 저는 열린 마음과 의지로 폭풍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도전이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회임을 믿으며요.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여전히 몰아치던 가운데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어제와는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바람은 더욱 거세고 눈은 더 많이 내렸으며 추위는 제 옷 사이로 스며들 듯 했어요. 밖으로 나서며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가슴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닥칠 도전에 맞설 준비를 했어요. 폭풍의 힘 앞에 마을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중심거리를 걸을 때 눈이 너무 두껍게 내려 한두 걸음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은 우렁차게 울부짖었고 불어오는 바람결마다 저를 뒤로 밀어내는 듯 했어요. 저는 목도리를 얼굴에 단단히 두르고 집중하려 애썼어요. 모든 도전은 배우는 기회라는 생각을 스스로 상기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 무리의 마을 주민들이 손상된 건물 근처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 속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서로를 돕기 위해 깊은 눈 속을 천천히 이동하고 계셨어요. 그중 몇몇은 다친 모습도 보였고 많은 분들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해 보였어요. 저는 신속하게 다가가 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왔어요 라며 제 의사를 전했어요. 바로 그때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구조대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조대의 선두에는 한국구호조정관 김진희 씨가 계셨어요. 저는 그녀의 차분하고 단호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김진희 씨는 반사되는 밝은 조끼를 입고 폭풍의 흰 배경 속에서 뚜렷하게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고 팀원들에게 분명하게 지시를 내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신속하면서도 조심히 움직여주세요. 김진희 씨께서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외치셨어요. 우리는 이분들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 소리를 뚫고 들리자 모두에게 희망이 생기는 듯 했어요. 팀원들이 마치 잘 맞춰진 기계처럼 각자의 역할을 하며 일부는 두꺼운 눈을 치우고 다른 일부는 부상당한 주민들을 살피고 있었어요. 저는 한 팀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어요. 소용돌이치는 눈속을 함께 헤치며 이동하는 동안 주변 상황을 예의주시했어요. 혹독한 추위와 깊은 눈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힘들었지만 저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어요. 이 싸움에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김진희 씨가 이끄는 구조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김진희 씨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눈빛 속에 희망의 불꽃이 보였어요. 거친 폭풍도 그녀의 결의를 꺾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한 무리에 갇힌 주민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해졌어요. 거의 무너질 듯한 작은 건물이 폭풍에 휩쓸려 부분적으로 붕괴된 상태였어요. 내부에는 한 가족이 갇혀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긴장감이 감돌던 그 순간 김진희 씨께서 신속하게 구조 계획을 조직하셨어요. 구조대 구조를 위해 두 분은 구조물 옆에서 지지해주세요. 나머지는 잔해를 치우는 걸 도와주세요. 라고 차분하면서도 긴급하게 지시하셨죠. 구조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바람은 점점 더 강해졌고 매 순간이 소중했어요. 건물이 눈의 무게에 의해 삐걱거리며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저는 다른 구조대원과 함께 조심스레 부서진 석고와 나무 조각들을 옮기며 추가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김진희 씨께서는 갇힌 가족을 계속 확인하며 침착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잠시 멀리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거센 폭풍과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 정신의 힘을 느꼈어요. 김진희 씨가 팀을 이끄는 모습, 구조대와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 도우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걸 보았어요. 그 순간 아무리 사나운 폭풍도 서로 도우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침내 구조 작업은 성공했어요. 갇혀있던 가족은 모두 구조되어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었어요. 가족들의 눈동자에서 안도의 한숨과 감사함이 역력했어요. 비록 작은 승리였지만 그 순간 마치 마을 전체가 폭풍에 맞선 한 전투에서 이긴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뻤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폭풍은 계속 몰아쳤지만 구조대는 지칠 줄 모르고 일했어요. 저는 김진희 씨와 함께 걸으며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맞춰 계획을 신속히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그녀의 말씀을 들었어요. 때로는 상황이 매 순간 달라지니 계획을 유연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폭풍의 분노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혼돈 속에서도 그 따스한 몸짓과 용기 있는 행동마다 희망이 피어났어요. 하루가 저물고 피곤함을 느꼈지만 자연의 가혹한 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친절함이 언제나 빛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밤새 약간 잦아들었지만 추위는 마을 곳곳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모두가 지쳐 보였지만 쉴 시간은 없었어요. 구조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저도 새로운 도전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합류했어요. 대피소에서 나오자 상황은 더욱 위급해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작은 건물의 일부가 밤새 붕괴되어 주민 몇 분이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무너진 건물은 부서진 들보와 흩어진 잔해들로 위험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의 속은 걱정으로 뒤틀렸어요. 저는 재빨리 움직여 갇힌 이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구호조정관 김진희 씨께서 신속하게 몇몇 구조대원들을 모아 현장을 살피셨어요. 잔잔한 바람소리 사이로 그녀의 분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조심해야 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눈빛 속에 긴급함과 단호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갇힌 이들이 숫자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가족과 이야기를 가진 소중한 분들이라는 걸 알기에 저희 모두는 더욱 결연해졌어요. 저는 한 팀에 합류하여 무거운 젖은 눈가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부서진 목재와 콘크리트 조각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작업했어요. 추위에 손가락이 얼어붙어도 안에 갇힌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희 모두는 힘을 내었어요.
팀 전체의 심장이 하나로 뛰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모두가 함께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그러던 중 커다란 잔해 아래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자 저는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조심스레 잔해를 옮겼어요. 그러자 차가운 눈 속에 웅크린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분 곁에 무릎을 꿇고 다정하게 괜찮으세요? 움직일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약해진 목소리로도 다치고 무서워한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곧 구조될 것임을 약속하며 위로했어요. 그 순간 왜 저희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김진희 씨께서는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조율하시며 모두의 안전을 확인하셨어요. 한때 저희 방식에 회의적이셨던 사토라는 한 지방 관계자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분의 눈길이 저희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어요. 그 순간 그분의 마음도 서서히 누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가 보여준 신속하고 따뜻한 행동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구조 작업은 계획과 빠른 결정이 어우러진 채 계속되었어요. 바람이 다시 거세지고 시간은 더욱 소중하게 흘렀어요. 잔해 한 점 한 점을 옮길 때마다 갇힌 이들에게 자유가 찾아온다는 희망이 점점 커졌어요. 혼란 속에서 저는 잠시 멈추어 갇힌 분들을 살펴보았어요. 한 어르신의 얼굴에는 근심과 고통이 새겨져 있었고 한 어린 소녀는 어머니의 품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저는 부드럽게 잠깐만요, 저희가 도와드리러 왔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간단한 말 한마디가 폭풍 속에 위안이 되기를 바랐어요. 작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저희 팀은 마침내 안전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갈 만큼의 공간을 마련했어요. 저는 소규모 팀을 이끌고 불안정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더욱 차가웠고 건물 벽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 있던 분들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저희는 한 사람씩 조심스럽게 인도하며 모두를 구출했어요. 모두가 안전해지자 마치 한숨 돌리는 듯한 깊은 안도의 소리가 퍼졌어요. 저는 구조된 분들과 함께 밖으로 나오며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고 부드럽게 안심시켰어요. 그분들의 얼굴에는 고통과 안도의 감정 그리고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사토시조차도 조용한 감탄의 눈빛으로 다가오며 도움과 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듯 했어요. 저는 고난을 겪은 모든 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폭풍의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의 따스한 마음이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아무리 사나운 폭풍도 서로 돕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한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구조 작업이 끝나고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하자 공기와 마음속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마을은 여전히 깊은 눈에 덮여 있었고 바람은 골목 사이로 속삭였지만 무서웠던 혼돈은 서서히 희망의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김진희 씨와 구조대와 함께 사람들을 도우러 걸었어요. 지난 몇 시간 동안의 사건들이 우리 모두, 특히 이전에 저희 방식을 의심했던 분들까지 변화시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임시 대피소로 마련된 마을 회관 근처에 서 있었어요. 그곳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음료를 나누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친 얼굴 속에 안도와 감사의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구조대, 특히 김진희 씨의 꾸준한 존재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분들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 속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도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재난과 긴급한 생명 구조에만 집중했었는데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폭풍은 사람들의 내면에 묻혀있던 숨은 힘을 끄집어내 주었어요. 재난은 단순히 신체적인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시험하는 자리였어요. 밖으로 나와 다시 걸으면서 저는 한때 회의적이셨던 지방 관계자 사토 씨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다가갔어요. 저는 그분이 임시대피소 근처에 쌓인 눈 옆에서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고 조심스레 사토 씨, 오늘 저희를 유심히 지켜보신 걸 보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하셨어요. 저는 예전부터 오랜 세월 이어져온 옛 방식, 규칙과 매뉴얼을 따르는 게 옳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팀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신속한 판단과 따뜻한 마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에 깊게 와 닿았어요. 평생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해 오신 분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다니 저는 그 순간 큰 희망을 느꼈어요. 그 후 저는 마을을 거닐다 두려움에 떨던 이들과 담담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 어린 교사 유미 씨를 만났는데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을 치우며 도움을 주고 계셨어요. 지금은 서로 도와야 할 때예요. 함께하면 차가운 눈도 우리 따뜻한 마음을 막을 수 없어요. 라는 유미 씨의 부드면서도 확고한 말씀이 제 마음에 깊게 남았어요. 날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만 회복의 길은 여전히 멀고 도전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대피소 밖벤치에 앉아 구름 사이로 비치는 첫 햇살을 바라보며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 재난이 제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곱씹었어요. 처음에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무엇보다 사람들 간의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재난은 우리 사이의 차이, 두려움, 심지어 오래된 편견까지 벗겨내 주었어요. 자연의 분노 앞에서 인간의 따뜻한 마음만이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벤치에 앉아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 교훈들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지. 폭풍에 휩쓸린 한 마을이 옛 방식을 버리고 서로 돕는 진정한 힘을 보여준 이야기를 꼭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다짐했어요. 폭풍이 다소 잦아들고 구조 작업도 느려지기 시작하자 저는 마을 사람들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그분들은 옛 겨울, 오래전의 고난, 그리고 어려운 시절에도 이웃끼리 서로 도왔던 기억들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저는 이번 재난이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각자의 기억 속에 쌓인 역사적인 층에 관한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을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 근처에서 헤야시 씨라는 연세 드신 분을 만났어요. 그는 나무 벤치에 앉아 눈 덮인 들판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옆에 앉으며 헤야시 씨, 예전엔 가족들이 겨울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눈빛이 따뜻해지자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매 겨울마다 새로운 교훈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함께 협력하며 서로 믿어야만 추위를 이길 수 있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임시 대피소를 지으며 서로를 도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마을의 깃든 협력의 정신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음을 느꼈어요. 조금 후 저는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유나 씨라는 젊은 여성도 만났어요. 유나 씨는 겨울 방학 동안 아이들을 위해 여러 활동을 조직하셨는데 아이들이 옛 영웅들, 옛 폭풍과 홍수 때 마을을 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친절함을 가르쳐 주어요. 라며 희망찬 눈빛을 보이셨어요. 젊은 사람들조차도 마을의 역사가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을을 거닐다 보면 예전 마을 회관 역할을 했던 오래된 건물이 눈에 띄었어요. 지금은 폭설로 인해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그 벽에는 오래된 사진과 문서들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옛날 가족들이 겪었던 고난의 흔적을 마치 손끝으로 느끼는 듯 했어요. 특히 한 장의 사진이 눈길을 끌었어요. 어려운 시절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한 연로한 마을 어르신께 그 사진에 대해 여쭤보니 그것은 수십 년 전 우리 마을이 혹한에 맞섰던 때 찍힌 거예요. 여러 구석에서 온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존을 위해 힘을 합쳤고 그 유대는 평생 이어졌어요.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저는 과거와의 깊은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서로 도우며 살아온 역사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또한 옆 나라에서 온 도움의 역할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오래전 심한 겨울에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도구와 따뜻한 옷을 나눠주러 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곧 마을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들이며 서로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 이야기는 앞서 봤던 한국 구조대의 따뜻한 마음과 신속한 대응을 연상시키더라고요. 그분들의 도움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전통 속에 녹아있는 배려의 산물이었어요. 대화하는 동안 아직도 옛 관습과 고집에 얽매여 계신 분들도 계신 걸 느꼈어요. 아마 오래된 상처와 오해에서 비롯된 감정 때문이었겠지만요. 그러나 동시에 많은 분들이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려움 대신 친절과 열린 마음으로 새로워지길 바라고 계셨어요. 재난은 과거의 문을 열어 서로 다른 이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미래를 꿈꾸게 한 것만 같았어요. 하루가 저물고 저는 작은 대피소로 돌아오며 마을 역사의 아픔과 동시에 희망을 함께 느꼈어요. 오랜 역사 속의 깃든 아픔을 보면서도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함께 목격했어요. 역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배움으로써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들은 모든 이야기는 어둠을 헤치고 빛으로 나아가는 작은 등불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모든 이야기, 기쁜 이야기와 슬픈 이야기를 모두 기록하리라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요. 우리가 과거를 이해한다면 앞으로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믿었어요. 이 마을은 세대를 넘어 옛 방식을 바꾸고 신뢰와 우정의 새로운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힘을 가르쳐 주었어요.
폭풍이 서서히 물러가고 나자 저는 새로운 시작의 기미를 보게 되었어요. 마을은 여전히 두꺼운 눈에 뒤덮여 있었지만 공기는 한층 가벼워졌고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살며시 비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음속 따스함을 느끼며 마을을 거닐었어요. 이곳 사람들 사이에 뭔가 멋진 일이 피어났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테데어스 크레인이고 고난 속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경험을 소중히 여겼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함께 눈을 치우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웃들이 서로의 문 앞 눈을 치우고 아이들이 웃으며 얼음을 녹이기 위해 작은 양동이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폭풍이 지붕에 얼음을 녹였듯 사람들 사이에 쌓인 오래된 장벽도 서서히 녹아내린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 재난 덕분에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졌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저는 무거운 상자와 부서진 나무 조각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느라 분주한 주민들과 함께했어요. 피곤한 얼굴들이었지만 그 속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함께 일하는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강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모든 도전은 함께할 때 더욱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날 늦은 시간 저는 따뜻한 빛과 즐거운 목소리로 가득 찬 마을 회관에 들렀어요. 내부에는 뜨거운 차, 따뜻한 국, 그리고 빵이 놓인 식탁들이 마련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함께 모여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와 이야기, 심지어 노래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고 잠시 동안 지난 며칠의 고통이 모두 녹아내린 듯 했어요. 저는 몇몇 분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하지만 희망과 내일에 대한 꿈이 담긴 말씀을 새기게 되었어요. 마을 주민 중 한 분인 하루코 씨께서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래도 여기 남아 있어요. 내리는 눈송이 하나하나가 인생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이 공동체의 힘은 건물의 크기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저녁 무렵눈 덮인 고요한 거리를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눈송이가 마치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어요. 한 작은 공원에 몇 명의 용감한 아이들이 눈 속에서 여전히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잠시 멈춰섰어요.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고 서로 눈을 던지며 웃고 있었어요. 그 단순하고 즐거운 순간 속에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무리 혹한이 닥쳐도 마음속에는 따스함이 남아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날 밤 임시 대피소에서 작게 타오르는 모닥불 옆에 앉아 저는 지난 폭풍 속에서 겪은 모든 경험을 되새겼어요. 차갑고 두려웠던 바람, 움직이기 어려웠던 그 많은 눈들, 하지만 동시에 낯선 이들의 친절, 김진희 씨가 이끈 구조대의 강인한 정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친 모습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단합의 모습을 이루었어요. 노트에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처음의 의구심과 점차 커진 존경, 그리고 인간의 친절한 마음의 힘을 느꼈어요. 글을 쓸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고 지난 며칠의 고통이 나누어짐으로써 치유되는 듯 했어요. 며칠 후 마을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눈은 치워지고 도로도 다시 열렸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함께 서 있으면 자연의 혹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얼굴들의 웃음이 피어났고 기쁨과 단합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면 폭풍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전환점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재난은 우리의 차이를 벗겨내고 서로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유대를 드러내 주었어요. 저는 마을을 떠나며 공동체의 힘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지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교훈은 언제까지나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